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러시아 동원령 때문에 도망친 러시아인들이 우리 해경 경비정에 발견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요트 4척으로 동해뱃길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려다 입국이 불어댄 러시아인만 22명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요트가 이런 식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는 없었지만 지난달 러시아 정부의 예비군 동원령 발표 후 러시아 젊은 남성들의 도피 행렬이 이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뿐만 아니라 북한, 중국 때문에 연안 감시의 중요성이 더욱더 증대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보다 한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함정이 투입된다는 소식이 나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실제로 함정은 무려 바다 위에서 시속 110km로 달리는 어마어마한 속도를 기록하며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놀라운 기술력을 드러냈는데요. 이 소식에 한국의 바다에 침범하는 국가들이 큰일 났다며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차세대 초고속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을철 성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해 북단 소청도 해상에 이어 이번엔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NLL을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어선들이 해양경찰에 납포됐는데요. 납포 당시 어선에는 각각 10명씩 총 20명의 중국인 승선원이 타고 있었으며 오징어와 잡어 등 어획물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서해 NLL 해역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은 대부분 중국 랴오닝성의 대련, 동강, 단둥 선적으로 이들은 주로 10에서 60톤급 목선으로 저인망식 조업을 합니다. 이들 어선은 특히 계절적으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기인 성어기마다 국내에 불법으로 들어와 어획물을 쓸어가면서 꾸준히 문제로 거론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에 고속단정을 들이받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당시 해경은 불법 조업 어선을 발견한 뒤 경비함정과 함께 특수기동정을 투입해 납포작전을 벌였는데 중국 어선은 약 20분간 7km 거리를 도주 과정에서 해경을 상대로 2차례 고의로 충돌하며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엔 중국이 서해의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우리 정부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서해를 노리는 중국의 노골적인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불법적 구조물 설치는 우리 서해 어업지도선 무궁화호가 제2광구 서쪽 바다에서 이동식 구조물을 발견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역은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 항해 외의 자원개발 구조물 설치가 금지된 곳이지만 그런데도 중국은 한국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고 석유 시추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2008년에도 중국이 석유 시추 시설을 설치했다가 우리 측의 항의를 받은 곳으로 14년 만에 또다시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구역에서 중국이 도발을 재개한 것입니다. 정말 중국이 서해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행태로 보입니다. 이렇듯 연안 감시가 중요해짐에 따라 우리 군은 신형 참수리 고속정으로 대체하면서 서해를 지키고 있는데요. 군에 따르면 신형 참수리 고속정은 전방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참수리정의 전통을 이어받아 참수리 216호부터 219호정까지 이름을 붙여졌습니다. 규모는 150톤급에서 200톤급으로 커졌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공기 부양정과 상륙정을 먼 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130mm 유도 로켓 등이 탑재돼 화력도 강화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화 무기 체계로 승선원도 기존 30명에서 20명으로 줄였습니다. 새로 탄생한 참수리는 현재 최일선에서 대한민국의 해양 수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곧 이보다 더 빠른 함정이 서해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경비정 부대는 걸어서 갈 수도 없고 함정으로 갈 수도 없는 곳에서 영토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이들이 사용하는 해상 병기가 바로 고속정입니다. 예를 들어 절벽으로 인해 경계가 어려운 해안선 지역, 덩치 큰 군함이 운항할 수 없는 수심이 낮은 지역을 두루두루 살피고 적 침투를 막는 것이 고속정의 주요 임무인 것입니다. 즉 해안선에서부터 500m 해상 안팎을 경계로 해군과 작전구역을 나누는 육군에겐 해안선부터 근처 해상까지 감시 활동을 하는데 덩치가 작은 경비정이 효율적인 전력인 셈인데요. 고속정은 기존 21톤 어선에다가 스크루 방식 추진 기관을 워터제트 추진 기관으로 교체하고 탐조등과 TOD, K6, M60, 구명정을 비치해 군함으로 개조한 것으로 어군 탐지기도 달려 있습니다. 작은 덩치 탓에
수심 1.5m의 수상에서도 활동할 수 있어 주로 북한 반잠수정 격침작전 같은 대간첩 작전에 참여해왔고 중국에서 미립국하는 선박을 단속하는 혁혁한 공을 세워왔습니다. 이렇게 해상작전 활동이 많다 보니 현재는 건조된 지 수십 년이 된 노후 고속정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그동안 서해의 방어가 뚫리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재작년엔 잇따른 중국인 미립국 사건으로 해안선이 뚫리면서 태안반도가 미립국 루트라는 오명을 쓰기도 할 정도로 구멍이 있었지만 이후 군과 합동훈련을 벌이면서 훈련을 매진한 결과 철통 방어에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열린 합동훈련에서는 해양경찰 경비정 5척, 육군 경비정 1척, 장갑차 2대가 무장 세력으로 참가한 가운데 미립국 대비 불순 세력 해상 고속 침투 상황을 가정해 실전형 해육상 현장 기동을 중심으로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립국 경계 실패로 뼈아픈 교훈을 얻은 육군 경비정은 미립국 사건이 벌어진 충남 태안군 해상에서 매복을 실시하며 경비를 강화하기도 했는데요. 경비정을 특정 뱃길에 대기시켜 경계 근무를 서게 하는 것으로 중국에서 태안으로 오는 신종 미립국 루트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육군 경비정은 그동안 노후화와 작전 효율 등을 문제로 해상 매복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다시 경계 태세를 강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피드를 자랑하는 차세대 초고속정을 공개하면서 앞으로 한반도 연안을 철통 방어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세대 초고속정은 고속정보다 작고 고속 단정보다 큰 신개념 함정으로 현재 영국, 미국, 러시아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국산 차세대 초고속정은 2016년부터 자체 개발을 시작해 5년 동안 연구 개발 과정을 거쳐 완성됐습니다. 길이는 20m, 폭 4m로 참수리 고속정의 절반으로 승조원은 12명이 탑승할 수 있어 구형 참수리 고속정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최고 속력은 60노트로 시속이 무려 111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속도를 자랑합니다. 더 주목할 점은 미 해군 특수작전부대의 초고속 침투정 M80 스틸레토 이외에 한국만이 유일하게 아시아 최초로 60노트를 운항할 수 있는 함정을 보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 함정과 비교해 차세대 초고속정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비결은 강력한 심장을 탑재했기 때문으로 1500마력의 디젤 엔진을 앞쪽 1개, 뒤쪽 2개, 총 3개를 장착했습니다. 엔진 1개당 무게만 총 5.4톤으로 전체 배 무게 20톤 중에 엔진이 30%나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또 차세대 초고속정은 CFRP 초고속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카본 사용으로 바다에서 부식이 안 되는 기술이 집약됐으며 이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구현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CFRP, 즉 탄소 섬유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꿈의 소재로 불리우는데 원사 안에 탄소가 92% 이상 함유된 섬유를 말합니다. 철에 비해 무게는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10배의 강도, 7배의 탄성을 갖고 있으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차세대 초고속정도 선체 강도가 증가했고 부식에 강해 알루미늄 선박 대비 내구 연한이 깁니다. 또 차세대 초고속정은 어마어마한 속도에 비해 승조원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안심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파고 1.24에서 2.5m까지 작동 가능한데 함정이 작은 것에 비해 상당한 성능을 지닌 것으로 뒤집어지지 않는 트림 현상이 최소화돼 안정성이 확보됐습니다. 특히나 프로펠러의 경우 수면 관통형 추진기를 사용해 해 그물에 걸릴 위험이 적은 게 특징입니다. 사실 차세대 초고속정은 과거 북한이 2015년 NLL 해역에 파도관통형 고속정 VSV를 배치한 이후 이를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의 고속정이 최고 속력 50노트인 점을 감안하면 철통 경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군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 해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물러나는 일이 발생하고 서해 NLL을 자주 침범하는 만큼 차세대 초고속정은 우리에겐 전력의 핵심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국 선박을 상대하기 위해 꼭 필요해 보입니다. 게다가 차세대 초고속정은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데 조타실 상단에는 최대 30mm의 RCWS와 좌우현에는 7.62mm 기관총을 선미갑판에는 비궁 장착이 가능합니다. 즉 유사시 북한과 중국의 고속정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이렇듯 차세대 초고속정은 연안 경비를 비롯해 침투, 수송, 전투 등 다양한 군사적 목적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해경의 해양경비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민간 부문의 레저용 고속보트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초고속정 도입에 따라 더욱더 안전하고 편안한 대한민국 연안의 치안관리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